안녕하세요, 윤드롱입니다. 윤드롱. 카메라를 항상 아직도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저번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드는 영상을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꽤 되더라고요. 와우. 시청해주시는 만큼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죠? 저를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더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는 제안할 때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을 꿀팁들을 제가 싹싹 긁어 모아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만들 때도 요령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제안할 때도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승인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승인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달 동안 약 2,000여 건이 제안되는데 상품화되는 것은 100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많게는 100개라는 거예요. 딱히 승인율이 정해져 있지만 한 달 동안 약 2,000여 건 제안되는데 많게는 100개. 거기다가 더 놀라웠던 건 이 기사가 2018년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 2020년도니까 아마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해졌겠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며칠 관찰해보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새로운 이모티콘이 자주 출시가 되더라고요. 자주 출시가 된다는 말은 상품화되는 개수가 많아진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자주 출시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 한 번 상품화되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기 순위권에 머물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4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상품화가 자주 출시되다 보니까 인기 이모티콘 순위에서 일주일 만에 하락을 한다면은 진짜 슬플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처음 제안을 할 때 되게 완벽하게 해서 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한번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기 전에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자신이 만족을 했을 때 제안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제안을 한 거 다시 살펴보면 그때서야 이렇게 실수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똑같은 이름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똑같은 이름명으로 2개를 출시했다는 거는 첫 번째가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굳이 내 실수를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느낌?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하고 퍼펙트하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모티콘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카페가 뜹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OGQ라던가 라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카카오톡에서 미승인이 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막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참고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품화하신 작가님들의 노하우,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캐릭터나 모션 같은 거를 올려놓는 카테고리 칸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정말 여러 가지 피드백이 주고받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아쉬워요? 혹은 뭐뭐뭐 이런 게 특징인가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주면은 그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라던가 특징이 잘 살 것 같아요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당연히 있지만 어디 가나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기 마련입니다. 약간 예를 들면 조금 이모티콘 자체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선이 조금 올드한 경향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도 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카페에서는 승인 번호나 제안 번호를 공유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자신의 이모티콘을 제안했을 때 몇 번째로 제안을 하게 되었어 라고 뜨는 제안 번호가 있어요. 2주에서 4주 정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 몇 번째인데 제가 오늘 제안을 했어요. 몇 번째인데 오늘 제가 승인 메일을 받았어요 라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글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 예를 들면 300대 번까지 승인 작업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400대라면은 나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승인이나 미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다리게 되는 2, 3주가 좀 덜 초조할 거예요. 카카오톡 승인 메일이 도는 주기를 보니까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승인이나 미승인 메일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대는 되게 다양했어요. 오후 2시에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오전 11시에 되게 덜어는 금요일 밤 11시에 받는 분들도 한번 저는 봤거든요. 시간대나 요일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저는 고독한 윌리엄 방을 되게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에 관한 채팅방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개를 들어가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방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활동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인사 나누시고 눈팅 정도만 하더라도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 승인 메일이 돌았구나. 작가님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작업을 하시는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요즘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식이구나 라고 눈대중으로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카카오톡 방에서도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리고 진짜 자기가 쓰고 있는 이모티콘을 그린 작가님이 활동하시는 방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성덕의 그런 경험을 느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브러쉬 설정이나 포토샵을 이용하다가 모르는 방법 같은 거를 여쭤보곤 했었는데요. 여러 명들이 모여있는 방이다 보니까 즉각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쏙쏙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따로 프로필을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 부담스럽거나 약간 좀 자기가 노출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승인 메일이 돌고 난 뒤에 미승인 메일이 돈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안한 번호가 444번이에요. 한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이 제안번호 돌았나요? 제안번호 누구 받은 사람 있나요? 이러는 막 얘기들이 막 이렇게 오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533번 때인데 저 지금 승인 메일 받았어요 라고 뜨잖아요. 근데 난 아직까지 메일을 못 받았어. 그러면 저는 미승인이 될 확률이 큰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저번에 제안을 한 이모티콘이 떨어졌거든요. 진짜 이모티콘 만들 때는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거북목 돼도 상관없어 이럴 정도로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그 이모티콘 결과가 발표 나기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된 시간이 정말 막 고통이더라고요. 되게 어떤 날은 설렜다가 어떤 날은 기대되고 어떤 날은 내가 봐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 날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희망을 잡고 그렇게 2, 3주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미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미승인 메일을 받고 나서 처음에 되게 우울했어요. 약간 내 노력의 결과물을 부정당한 느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나 이쁜 앤데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 보면은 저는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막 후다다다다다 완성을 하는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진짜 4개월 동안 공들여서 제안을 했는데 미승인 그러면은 진짜 약간 패닉인 상태래요. 저도 미승인이라는 글자를 보고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역시 나는 안 되나? 카카오톡이 이렇게 높은 장벽이었나? 약간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 들어가 보면 내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카카오톡이라는 게 상시 모집이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도 아닌데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28번째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미승인이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한 번밖에 도전을 안 했는데 여기서 우울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딱 한 끗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한 번 더, 다음엔 되겠지. 다음엔 또 한 번 더 도전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는 사실 제가 움티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멈춰있는 이모티콘으로 제안을 했어요. 움티가 조금 잘 안 된다 싶을 때 멈티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아래에서는 전체 인기 순위 10순위 안에서 6개가 다 멈춰있는 이모티콘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멈춰있는 이모티콘도 상품화가 된다면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구나, 높은 가치를 차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길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2월달이잖아요. 1월에서 2월 그리고 7월에서 8월 이 사이를 피해서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1월에서 2월, 7월에서 8월 혹시 무슨 기간이 눈치채셨나요?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입니다. 대학생들 방학기간에는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개수가 현저히 더 많이 는다고 해요. 이 달을 피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냈죠. 왜냐면 내고도 2, 3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인내심이 더 강하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3월달이고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조금 연기되긴 했지만 그래도 3월달 중순쯤이면은 이제 조금 제한율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때 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모티콘 뷰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모티콘 뷰어는 캐릭터를 카카오톡 이모티콘 창에 진짜 뜨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카카오톡 봤을 때 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굴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모션을 들어갔을 때 이 모션이 되게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네 라고 해서 되게 이모티콘 뷰어를 한 번 더 활용을 해보시고 제안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은 제가 승인 메일을 꼭 들고 오길 바라며 다른 꿀팁들도 제가 싹싹 긁어 모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